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것이 확실하게 예상되면서 코로나19 대응 체계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로 검사 방식이 달라지는 걸 꼽고 있는데요. 이제는 선별 진료소에 가도 고위험군이 아니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 대신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받게 되는데요. 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형민 교수 연결해서 이 달라질 검사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달라지는 검사 방식이 26일부터 일부 지역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범 지역으로 시범 지역은 어디고 또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이 시범 적용되는 지역은 오미크론 변이가 많은 지역이 되고요. 예. 현재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많은 지역은 광주 전남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택 안성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 적용이 되는데 주요 내용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PCR 검사는 고위험군에 대해서 시행이 되고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자가진단 키트 내지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신속항원 검사 위주로 이제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이유는 일단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PCR 검사 역량을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정확한 진단과 그다음에 치료, 그다음에 치료제 투여가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해서 PCR 검사를 집중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군에 대해서는 이러한 신속항원 검사나 또는 자가진단 키트로 관리를 하겠다는 게 이번에 새로 변경되는 이러한 그 관리 체계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건 언제쯤입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거는 조금 시기를 두고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진단 체계가 바뀌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PCR 검사 역량을 넘어가는 어떤 검사가 의뢰되는 경우에 예. 저희가 그렇다고 검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중요한 PCR 검사를 고위험군에 집중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현재 우리나라가 그동안 12월 달에는 워낙 환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PCR 검사 역량 85만 건 거의 다다른 70만 건 정도의 검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1월 달에 들면서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대략 지금 하루에 시행되는 PCR 검사 건수가 30만에서 40만 건 정도로 대략 한 40에서 50만 건 정도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새로운 이 검사 체계를 전국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는 이 역량들이 다 소모가 되는 시점에 맞춰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높게 나오는 지역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PCR 검사를 먼저 받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PCR 검사를 받게 된다 이거잖아요. 아니면 네, 이제 맞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받게 된다는 건데, 근데 선별진료소에 가서 PCR 검사를 좀 받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우선순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PCR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위험군이 일단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되고요.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은 일단 코로나19 관련된 역학 연관자들, 즉 확진자 접촉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1순위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에 관련돼서 지금 빨리 PCR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거나 치료제를 투여하거나 또는 병원에 입원이 필요한 사람들, 즉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이 이제 두 번째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 외에도 의사가 봤을 때 PCR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즉 이런 사람들은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선별진료소에 방문해서 PCR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 외 일반 국민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별진료소 내에서 위치한 구비한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을 하거나 또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이용을 해서 검사를 받게 되고 여기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혼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1차적인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건소에서 나이가 연령대가 조금 높은 60대 이상이거나 그러면
그러면 PCR 검사 받으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방문했을 때 저희가 이제 보통 이러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대상을 선정을 해서 받게 되는데, 근데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는 이제 이런 거 없이 저희가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앞에 선별 과정이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선별 과정에서의 의료 인력 내지는 별도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됐고 거기에 따른 의료자원의 소모도 분명히 염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려가 신속 항원 검사는 민감도가 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제일 큰 문제인데요. 일단 지금 정부가 이 신속항원 검사를 이용하는 방법은 위험도가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먼저 쓰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 선별검사라는 거는 가급적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잡아낼 수 있어야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신속항원 검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민감도가 40% 정도로 알려져 있고, 이 40%라는 민감도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양성 확진자의 경우에 있어서 그중에 40% 정도만 저희가 잡아낼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전체 확진자들이 집단 안에 섞여 있을 때 그중에 40%만 잡아내고 나머지 60%를 놓치게 되면은 이 놓친 60%는 지역 사회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 60%에 의한 오미크론 유행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속항원 검사라는 건 사실 선제적으로 쓰면 안 되는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PCR 검사 역량이 다 소모가 돼서 저희가 이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사실은 그때 이제 써야 되는 방법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신속항원 검사의 어떤 용도나 또는 사용 시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정확하게 또 엄밀하게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 유행 지역에서는 이제 환자가 많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먼저 이런 방식을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다는 게 아마 정부의 의도로 보입니다. 네. 일단 검사가 포화 상태가 돼버리면 신속항원 검사라도 해서 일단은 최대한 하여튼 검사 확진자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모레부터는 확진자 밀접 접촉을 했더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에 자가격리가 면제가 되고, 미접종자는 7일 동안 격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돌파 감염도 있는데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에 조금 필요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이른 조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아까 신속항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오미크론 변이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은 예방접종이나 감염으로 인한 면역력을 회피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네. 이제 예방접종이나 감염으로 인해서 면역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돼도 본인은 이제 위중증이나 유증상 감염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는 합니다. 네. 본인은 괜찮지만 본인이 감염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은 이전에 델타 변이에서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밀접 접촉자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게 되면은 본인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분을 통한 지역사회 안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지금 주요 선진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고려했을 때 오미크론 변이가 일반화됐을 때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것은 분명히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확산을 더욱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네네. 오미크론 변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밀접 접촉자를 저희가 전부 다 자가격리를 시켜주게 되면 국가의 기관 시스템이 안 돌아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제 저울질을 해서 일단은 오미크론 변이가 굉장히 늘어났을 경우에, 그래서 자가격리자가 전체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부담이 될 정도로까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네. 이런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것은 오히려 오미크론 변이를 더 확산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이제 주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접종자의 7일 격리 같은 경우에도 네. 보통 이제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는 노출되고 나서 3일 이내에 한 50%, 그다음에 대략 한 5일에 한 70% 정도, 그다음에 7일 정도 되면 한 80% 정도 양상인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7일 이후에도 한 20% 정도는 발병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치들이
너무나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분명히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네. 너무 이르게 선제적으로 쓰는 경우는 오히려 확산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네. 조금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형민 교수였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